자, 이제 마지막 삼각함수 상호관계 볼 텐데, 이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는 뭐냐? 요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삼각함수라는 것의 목표가 1번 바로 각도를 일치시켜 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삼각함수 상호 성질, 삼각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막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타가 90도를 넘어갔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면 이 상호관계는 바로 요거, 바로 종류를 한 종류 만들겠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배워서 언제 써먹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과정을 잘 눈여겨보세요. 삼각함수의 상호관계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지 라고 한다면 바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면 요게 R값, X값, Y값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게 뭐지 하면 X분의 Y다 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뭐 하자? R로서 나눠줘 보자. 이렇게 R로 나눠줘도 상관없잖아 이 되는 거죠. 그러면 R분의 X라는 게 뭐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코사인이다. R분의 Y는 뭐다? 그러면 사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 선생님도 요거 맨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인지 사인분의 코사인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이제 고1 때 이거 처음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수학이란 걸 잘 몰랐죠. 그때는 막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외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분수를 쓸 때 보통 분모를 먼저 쓰나요? 분자를 먼저 쓰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하면은 항상 우리는 3분의 2, 5분의 4 이렇게 치는 것처럼 분모를 쓰고 분자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먼저 쓰고 분자를 쓴다.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C가 먼저, S가 먼저. 그럼 C, 걔를 먼저 분모에 써줘. 이렇게 된 거죠.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분모 적고 분자 적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 되게 유치한 방법이지만 외워놓으면 되게 편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현재 이거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탄젠트라는 값을 바로 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겠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무조건 한 종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그럼 만약 상대방이 선생님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뭐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몇 종류야? 하면은 몇 종류야? 두 종류죠? 그럼 이 두 종류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아 이게 지워지면서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로 바뀝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것은 나중에 설명할 때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코사인은 사인이다 나왔는데 지금 종류가 몇 종류죠? 두 종류죠. 예, 두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순간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과정은 나중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많이 활용되니까 이런 점들도 한번 확인해 주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냐 오른쪽에서 왼쪽 가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익혀 두시는데 목표는 역시나 삼각함수의 종류는 무조건 몇 종류? 한 종류를 만든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현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하시는데 먼저 그 정리부터 해볼게요.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원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반지름이 r 값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r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1, 4분의 점 하나 푹 찍어 놓으면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x, 여기가 바로 y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r분의 y는 사인, r분의 x는 코사인, x분의 y는 탄젠트예요. 자, 요때 선생님은 요 r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r분의 x에 대한 제곱, r분의 y에 대한 제곱 이퀄 1이다 설명되겠죠. 그러면 r분의 x가 누구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사항 하나 잡고 들어갈게요. 주의. 살짝 여기다가 주의.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내용인데, 선생님,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게 있고, 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는데, 이게 제곱이라는 걸 왜 뒤에다 안 붙이죠? 라고 하는데, 맞아요. 현재 이 내용들 때문에 학생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내용은 사인 세타라는 값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제곱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세타에 대한 전체 제곱. 그래서 이것이 제곱을 할 때 각도를 제곱하는 건지 사인을 제곱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소의 제곱을 항상 사인의 제곱. 그래서 사인의 제곱을 해버리면 아, 삼각함수 값의 제곱이구나 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설명된다면 현재 이 식은 바로 각도를 제곱해달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할 때 무조건 맨 뒤에 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맨 뒤에 놓으면 각도에 대한 제곱이고 이 중간에 넣어줘야만 이건 정상적인 삼각함수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목표는 삼각함수의 소멸이다. 쉽게 말하면 소멸, 즉 다른 말로 하면 제거 설명하시면 되겠죠. 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전부 다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공부하는 게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활용해 주면 뭐가 될까? 라고 설명한다면 두 개로 갈라서 하나는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뭐야 하면은 얘네들을 왜 배우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얘네들을 왜 배웁니까? 바로 목표는 치환입니다. 목표는 치환이 되는 거죠. 목표는 치환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삼각함수의 종류를 몇 종류? 한 종류를 만드는 게 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을 통해서 삼각함수를 이왕이면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다? 치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한 종류의 문자로 바꿔달라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거 보는데 살짝 세 번째 내용이 뭐지?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거의 써먹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렇게 간단한 연산 문제로 나오니까 학교 내신 같은 거 대비할 때 활용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뭐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 라고 하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탄젠트잖아 라고 설명해 주고요. 코사인분의 1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하실 분들은 야구를 좀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야구에서 보면 타자가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설 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1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선생님은 옛날에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용어로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외우고 싶다 하면은 1타석. 따라해보면 1타석.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 알았죠? 1석타보다는 1타석이 훨씬 더 발음하기 좋으니까 정확하게 외울 때는 좀 써먹고, 왜 이런 식이 탄생했나 라고 물어본다면 밑에 과정을 참고로 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증명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쓸 거고 원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별책부로 하나 더 해준다면, 그러면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라고 한다면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설명하시면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란 얼마다?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나는 사인 제곱 나눠버릴 거야. 양변을 사인 제곱 나눠야지 라고 하시면 바로 사인 제곱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분의 1을 뭐라고 그래? 사인분의 코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잖아요. 바로 코탄젠트구나. 이 되는 거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건 뭐야? 사인분의 1은 바로 코시컨트다.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호관계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제 값을 정리할 때 많이 쓸 거고요. 실제로 쓰임새는 거의 없어요. 앞에 있는 1번, 2번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목표는 뭐다? 상학함수의 종류를 몇 종류? 한 종류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야. 이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핑을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한번 살짝 보니까 두 종류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유형의 맵. 첫 번째는 각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 각도 알려줄게요 하면은 이때는 조건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그냥 마마마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식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석 필요 없고요. 연산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가 있다면, 각도가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세타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때는 조건문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문제 푸는 방법인데요. 1번. 가장 중요한 건 뭐부터 해야 되냐? 라고 질문한다면요. 맨 처음에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 읽기. 그래서 조건문에서 구하는 값까지 읽어주세요. 모조리 싹 다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최적화 정리. 다시 말하면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알토란 같은 알맹이가 딱 떨어질 텐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유형의 맵에다가 추가적으로 함께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요걸 유형의 맵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곳에 맞춰서 지금부터 문제를 8개 정도 풀어볼 텐데, 요 앞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페이지 10페이지죠. 살짝 보면은, 맞네요. 유형 정리 10페이지에 있으니까 10페이지 내용에다가 요 내용 적어줍시다. 알았죠? 자, 잠깐 선생님이 칠판 좀 지우고 조명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우리 페이지 12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각도 알고 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동심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동심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3분의 7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면 2파이, 3분의 6파이. 맞아요. 3분의 7파이면 여기 더 가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인 3분의 7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와 같고요.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문제 정답 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3파이야 설명했는데 2분의 3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건 나중에 이건 2분의 3파이나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강의에 있을 상학함수에서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모르시면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고3이나 이제 N생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정답 체크해 주시면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쉽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학함수 공부 전혀 안 되신 분들은 바로 다음 강의를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가볍게 연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6분의 파이예요. 잠깐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코사인 제곱의 6분의 파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30도일 때 값은 2분의 루트 3. 그것의 제곱과 여기는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얼마야? 120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2, 4분면에서는 탄젠트는 음수. 2, 4분면 탄젠트 음수고 x가 괄호증 각도는 60도니까 모양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제곱해 준다면 정답은 4분의 3과 3의 합이다. 4분의 얼마 나오죠? 1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연결해서 4번 문제 볼게요. 살짝 화면이 잠깐 나갔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는데 탄젠트가 5예요. 그쵸? 그럴 때 세컨트 제곱이 뭐야? 물어봤어요. 이젠 세타값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삼각함수의 관계를 따져보는데 종류가 두 종류예요. 근데 세컨트 제곱 보니까 뭐야? 1타석.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구나. 그럼 1 플러스 여기는 5의 제곱인 25.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인데 세컨트 제곱이 뭐야? 그러니까 읽기는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얘를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1 플러스 탄젠트 만들 필요가 없죠. 코사인이니까. 세컨트라는 건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1. 그거의 제곱. 그러면 이것은 7분의 1분의 1, 7의 제곱인 49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다음. 2분의 파이의 세타가 파이까지요. 이거 2, 4분면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2, 4분면 당연히 양수지만 나머지 값은 다 음수죠. 자, 그러면 모르겠다. 현재 모양 안 바뀌잖아. 그러면 필살기의 마지막은 삼각 B를 그려주세요. 여기 7, 루트 21. 그러면 7, 7, 49. 여기서 21 빼주면 28. 그럼 여기는 2루트 7이구나. 그쵸? 루트 28은 2루트 7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2루트 7분의 루트 21. 하지만 현재 2, 4분면. 그러면 이것은 앞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취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해 주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삼각 B를 여기다가 해달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6번째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뭐야? 했더니 7분의 1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코시컨트래요. 그러면 나는 사인 세타분의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무조건 가급적이면 한 종류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워지는 순간 나는 코사인분의 1이다. 이게 되겠죠. 정답은 7. 이렇게 풀자. 어렵지 않네.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한 번 나왔어요.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파이까지예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렇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5분의 3 나오는구나. 5, 3, 그럼 여기가 4야. 아까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설명하면 되겠고, 근데 코시컨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두 가지예요. 먼저 각도 일치, 그 다음에가 종류가 한 종류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만약에 종류가 먼저냐 각도가 먼저냐 물어본다면 그때는 각도가 먼저예요. 각도를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를 한 종류 만들자. 그러면 여기는 먼저 정리해 보니까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엔 저 세타가 2사분면이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지금은 먼저 뭐 하자? 이걸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돼요?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갔죠.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러면 3사분면 사인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요 세타는 x축과 벌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사인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5분의 4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저 부호의 영향을 받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상학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 기본 연산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상학함수 제1단원 첫 번째 기본 성질과 연산에 대해서 맞춰보고요.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